공부에 사력을 다하는 만큼 중요한 게 지원을 어디로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관세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. 한국사가 제일 잘 나왔어요. 근데 한국사 정말 0에서 시작했거든요. 제로 베이스. 태정태세 문단세밖에 모르고 시작했어요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터뷰 미쏘입니다. 공터뷰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사랑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. 이제 5개월 차 아기를 키우고 있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관세직 공무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몽글거려. 다른 직업들도 많았을 텐데 공무원을 준비한 계기가 있으세요? 막 거창한 계기는 아니고 사실 취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인문계열 취업이 어려워서 그래서 대학원 진학과 이제 공무원 시험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 진학 후에도 또 취업에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는 좀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시험 공부를. 이제 국가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국가직을 선택한 건 아니고 서울시 지방직 다 준비를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국가직 점수가 나온 뒤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럼 국가직을 처음에 잘 보신 거네 일단? 국가직 점수가 나오고서 이제 공부를 그만했던 것 같아요. 국가직 관세직 공무원이시잖아요. 그럼 관세직렬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저는 관세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어디를 지원해야 내가 합격을 할까? 공부에 사력을 다하는 만큼 중요한 게 지원을 어디로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평균 90점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어렵죠, 진짜. 나에 대한 그 좀 상황 파악을.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까?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인원과 그 직렬을 이렇게 막 수많은 직렬들 이렇게 보는데 세무 옆에 이렇게 관세가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나한테 생소한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도 생소하지 않을까? 여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커트라인이랑 그 진한 그것들을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약간 세무직이랑 커트라인이 비슷한데 그래도 좀 많이 뽑네? 좀 내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좀 느낌이 와서 순간적인 선택으로 사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. 그럼 사랑 언니는 제가 채널에서 보니까 1년 정도 공부했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되실까요?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. 1년 좀 넘게 했어요. 그럼 처음에 선택한 거는 바로 커트라인 보고 관세직으로 했고? 아니요. 처음에는 다른 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점수로 세무직을 썼으면 난 합격했는데 이런 점수였던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더라도 더 높이는 안 갈 것 같아서 좀 안전하게 가자. 맞아. 처음에는 바로 이제 관세직을 해야지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점수를 좀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하신 거네요. 실강하고 인강하고 뭐 학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저는 인강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저 처음에는 학원을 다녔는데 공무원 공부는 사실 인강으로 혼자 하는 게 맞아요. 인강을 사실 요새 인강도 너무 비싸잖아요. 맞아, 비싸요. 공무원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좀 중고로 되파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프리패스가 2년짜리잖아요. 저는 1년 남은 거를 어떻게 30만 원에 그거를 샀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. 지금은 아이디 막 한두 개 이렇게 해야 되고 하잖아요. 기기 등록을. 근데 그때는 그래도 맞아요, 3명 정도 맞아요.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맞아, 공유가 됐었어요. 이렇게 암암리에 됐는데 요즘은 진짜 그게 안 진짜,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요.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. 막 100만 원, 200만 원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된대요. 인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잖아요. 근데 본인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뭐 동네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남 땡단기 강남 공단기 학원에 단과 과목을 끊었어요. 그렇게 단과를 듣고 그 옆에 강의실을 쓸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좀 그 경쟁자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행정학 하나를 결제를 한 다음에
거기 강의실을 이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인강으로 하시고 네, 맞아요. 문학을 실강으로 해서 좀 약간 이 분위기를 좀 네. 느끼면서 자극되려고 하시고 그런 생각 못했어요. 그 무조건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전 독서실이 너무 졸리고 오히려 잡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실강의 그 장점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대신 학원을 다니면 친구를 사귀시면 안 돼요. 대신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좀 선생님이랑 대화 많이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셔야지 친구 사귀시면. 그러면 선생님은 다 공단기에서 다 선택을 하셨겠네요? 네. 좀 기준이 있었어요? 뭐 무료 강의를 들어보고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 걸 들었다든지? 그냥 유명한 선생님 거를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점점 그 선생님들한테만 이게 점점 다 맞아. 몰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유명한 선생님들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럼 국어는 그럼 공단기 선제국어? 네, 그쵸. 그 영어는? 선생님거를 들었고 근데 그 고전문학이 김병태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이 있으신데 고전문학을 거의 머리에 꽂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김병태 선생님 고전을 들었고 한국사는 김정현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정은기 선생님 필기노트로 암기를 막 그것도 꽂아두시잖아요. 그렇게 하고 영어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는 강의를 특별히 안 들었는데 이제 문법이 생각 안 나는 걸 찾아볼 때 손진숙 선생님이라고 손진숙 선생님 문법 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. 그리고 만이행정학 만이행정학하고 민준호 사회 그 선생님들 커리큘럼 그대로 보통 따라가신 거 아니면 따로 또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과목별로 조금 내가 더 파고들 그런 과목이 있고 또 어떻게 시즌마다 무슨 집중해서 공략해서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국어, 영어, 한국사, 또 행정학, 사회를 보셨는데 제일 높은 점수의 과목이 어떤 거였어요? 저 한국사가 제일 잘 나왔어요. 근데 한국사 정말 0에서 시작했거든요. 제로 베이스. 태정태세, 문단세밖에 모르고 시작했어요. 그 처음 6개월 치르고 떨어졌을 때 한국사가 제일 문제였어요.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떨어진 거죠. 암기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사는 이제 다른 과목은 뭔가 단원별로 클리어 해가는 게 있는데 한국사는 전체 문맥을 알아야지 그래야 암기가 의미가 있고 한 문제에도 여러 시대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이 그물을 좀 더 촘촘히 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가 아니라 그냥 부족했던 거예요. 한 65점, 70점 이 정도?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거의 한국사만 기본 강의를 빠르게 막 계속 돌렸어요. 김정현 선생님 강의를.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영어는 절대 놓고 하시면 안 돼요. 영어 놓지 않으셔야 되고.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좀 빠르게 여러 번 돌리면서 이 전체 이 문맥을 흐름을 좀 익히려고 한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를 들어갔더니 좀 그런 암기나 이런 게 좀 잘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한국사는 워낙에 길잖아요. 강의가 길고, 그러니까 국어는 막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있는데 얘는 진짜 전체로 봐야 되니까 빠르게 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아예 뒤쪽은 공부 안 하고 조선시대랑 근현대제 거기까지만 그냥 하고 시험 봤거든요. 진짜요? 아니 뒤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버리자라고 했어요.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. 그래서 두 분의 최종 한국사 점수는 95점? 난 85점. 난 괜찮아, 만족해. 이 정도면 돼요. 3개만 틀리면 돼. 다른 걸 다 맞은 거야. 3개만 틀리면 돼. 실수 안 하고. 30점 그렇게 상승이 된 건데 이거를 계속 돌려봐서 30점이 오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비법이 있는지. 제가 생각할 때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. 저처럼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한 과목을 제로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전체,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그 60강을 회독을 좀 빠른 속도로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근데 대신 회독을 한 후에도 본인이 이제 필기도 하시고 좀 더 기억을 하고 싶은 거를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. 복습과 회독을 빠르게 한 후에 이제 필기 노트를 들어가시면 되게 잘 들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막 툭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금방금방 되게 생각이 나고 그렇거든요. 자신만의 비법이 있는 과목
원래 좀 자신 있었던 과목이 있어요? 저는 영어를 좀 시간이 많이 줄인 과목이 영어 과목이었는데 그 영어가 사실 난 영어가 막 너무 막 걱정되고 고민이 돼 이런 분들이 더 긴장을 해서 더 안 읽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이게 공무원 영어 그 지문이 어려워요. 근데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도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영어 과목은 바로 기출로 들어갔어요. 그냥 기출로 풀기만 했거든요. 그러면서 문법을 까먹은 거를 그냥 내가 가정법을 좀 까먹은 것 같아. 그럼 가정법 강의만 찾아가지고 보고 그런 식으로 영어 과목은 그 60강 회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완전히 아낀 거예요. 그럼 스스로 그냥 기출을 계속 푸셨네요? 단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20문제를 매일? 네네네. 매일? 그래서 따로 단어책도 안 샀고 그냥 그 10년치 기출을 풀면서 나오는 단어 문제에 나오는 단어만 따로 정리하신 거예요? 단어 문제가 당연히 틀리겠죠. 맞아. 공무원은 단어 문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 정리하고 독해는 거의 안 틀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내 감을 잃지 않는 정도로만 풀자. 문법은 만약에 내가 틀린 파트가 딱 나오니까 내가 뭐가 약한지가 보이잖아요. 그럼 그거 강의만 듣고. 그 사랑 언니처럼 이제 좀 그렇게 하려면 살짝 이제 독해를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될까요?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서 기출을 먼저 풀어보고 내가 어느 출발선에서 시작하는지를 파악하고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. 그럼 사랑 언니는 처음에 풀었을 때 점수가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됐어요? 아니, 저도 처음 봤을 때 한 60점 막 단어는 다 틀렸어요. 근데 문법이나 독해는 거의 안 틀렸어서 이러면은 그냥 단어 정도만 하고 내가 모르는 문법만 복귀하면 되겠다. 1년 반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1년 반 정도로 계속 기출로만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? 답만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5문제만 풀더라도 독해를 쉬지 않게끔. 네, 저도 미소님 통해서 이 공터뷰 채널을 보면서 정말 수험생 여러분, 공시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